반갑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고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두 번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면 이제 한 번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 또는 세대 생략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세대 생략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데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산출 세액에서 30%를 할증해서 가산을 합니다. 자, 할증 과세 제도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생략해 증여하더라도 이제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이 됩니다. 즉,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증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이제 할증률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손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출세액에서 40%를 가산합니다. 30%가 아니고 40%를 가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미성년자이고 증여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직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행 증여세액은 이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을 하죠.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이제 직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이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이제 손자녀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전 5년 이내에 이제 증여한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을 하고 그리고 이민행 증여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종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증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이제 할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30% 또는 40%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제 가산가액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맞죠. 최근 대법원에서 30% 또는 40%를 이제 가산한 금액까지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자녀에게 이제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자녀는 상속인의 지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전 10년 이내에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을 하고 이제 이민행 증여세액은 이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여자가 이제 사망을 해서 이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이제 자녀가 사망한 경우거든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자녀는 이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전 10년 이내에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민행 증여세액은 이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손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인 증여나 유언 증여입니다. 이제 사인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 있을 때 이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효력은 이제 사망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유언 증여 같은 경우는 뭐 생전에 유언을 해놓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언을 해놓고 사망 후에 유언을 받는 분이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증여나 유언증여를 통해서 이제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수 있다. 사인증여 또는 유언증여, 증여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증여나 이제 유언증여를 통해서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해당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똑같이 30%를 가산을 합니다. 이게 세대 생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자녀가 이제 미성년자이고
근데 해당 상속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30%가 아닌 40%를 가산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 되죠. 이런 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대습 상속인 경우에는 이제 할증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절세 팁 하나 알아보고 이제 이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이제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과 이제 수유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는 거죠. 이 수유자가 공동으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이제 손자녀 분에 대한 상속세를 이제 자녀가 대신 납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입니다. 이제 이런 한도로 이제 손자녀는 수유자가 되겠고, 이제 자녀는 상속인이 되겠죠. 이제 손자녀가 이제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이제 자녀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인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건너뛰고 이제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수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또 세금도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대신 납부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